이 시간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정규 분포 혹은 정상 분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전과는 좀 다르죠. 이전에는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릭, 그 다음에 포화송 이런 것들은 1회, 2회, 3회, 4회 이런 횟수에 기반한 그런 어떤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산 데이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디스크리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기초한 확률이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수치적 데이터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수치와 관련된 그런 확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나서 나중에 뭐 조사 방법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통계 이렇게 배울 적에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측정할 적에 숫자로 측정하거나 혹은 종류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측정 수준에 따라서 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종류로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GPA,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 그죠? 내 은행에 있는 통장의 액수,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 몸무게, 그죠? 근데 남자, 여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젠더 이러면은 남자, 여자 이런 건 종류엔, 그죠? 그 다음에 GPA, 같은 GPA라도요, 그죠? 어떤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고 상, 중, 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건 또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쿨 이어, 그죠? 스쿨 이어 이런 것들은 종류입니다,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2, 3, 4학년에 무슨 순서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젠더도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1, 2 있다고 해서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1과 2를 부여한 거지, 1과 2에 어떤 양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이런 종류와 숫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본 거는 이렇게 종류로 나눠진 것들에 대한 확률, 이게 딱 종류는 아니지만요, 그런 이렇게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에 대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기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가 있죠, 그죠? 여자 이름이 케이트였나요? 케이트가 20분간 남자를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떠나버린다, 그죠? 라고 했을 적에, 그때 줄리군요. 케이트가 아니라 20분 있다 흘러가니까 20분 안쪽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요거를 확률 분포로 1로 놓고 봐서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15분, 5분, 그죠? 5분 이후부터, 그죠? 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은 몇이냐? 그러면 전체를 1로 놓고 봤을 적에, 어, 뭐죠?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니까 75%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된 어떤 숫자로 만들어지는 요 데이터는, 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면적이 아니죠. 그죠? 면적이 아니라, 1회, 2회, 3회, 뭐 이렇게 있는 디스크리트한 어떤 딱딱 떨어지는 분절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연속된 숫자 20분, 그죠? 그러니까 1분, 2분, 3분, 4분 계속 연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를 뚝 끊어서 그 면적을 계산해서
그거에 관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5분 이상 기다릴 요 확률이 몇이냐? 그러면 5분부터 20분 사이에 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5분보다 작을 적에는 0.05 그게 아니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0부터 20까지를 여기서 요 네모난 부분을 1로 놓고 보기 위해서는 y, 그죠? 여기 fx라고 표현되어 있는 y축에 요 세로선 있잖아요. 그죠? 요 세로선은 뭐죠? 0.05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0.05는 1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그러면은 여기 5분 이상 5분부터 20분 요 사이 기다릴 확률은 15 곱하기 0.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선생님 말한 것처럼 0.75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는 면적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속적인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직방형 이런 걸로 확률 계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서 이렇게 종형 분포 있죠. 그죠? 요런 걸 가진 어떤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 계산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소개되어 있는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 fx가 그러니까 y축이 0.05 그거를 이렇게 놓고 0부터 20까지 이렇게 되면 그게 1 되겠죠. 그죠? 그러면 5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그죠?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0.75의 1의 보수겠죠. 그죠? 그러면은 4분의 1. 그 다음에 y가 1입니다. 그죠? 그리고 x는 0에서 1. 그러니까 1 곱하기 1의 확률 분포를 가진 면적 데이터겠죠. 그죠? 그 면적에서 0.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딱 반이니까 0.5겠네요. 그죠? 근데 f는 1이고 fx는 1이고 y는 1이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x를 다루는 건 0부터 1까지 다룹니다. 그죠? x가 2는 범위 밖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컸을 적에 다룰 어떤 것이 없으니까 0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가 함수입니다. 그죠? 0.1 마이너스 0.00005x 이럴 적에 x가 0부터 20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함수고 함수는 1차 방정식 1차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아래처럼 요런 그림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0.1 하면은 몇이죠? 20 곱하기 0.1 하면 그러면은 2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삼각형이니까 그거 반 그래서 1 그래서 요 확률은 아까 이렇게 직방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확률입니다. 그죠? 이때 x가 5보다 클 적에 확률 분포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x 이후에 5 이후에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5 곱하기 요때 x가 5일 적에 y 값을 이제 여기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이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 사선을 구하려고 보면 x가 5일 적에는
0.1 빼기 0.005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0.025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산을 하면은 0.075입니다. 그죠? 그래서 0.075 곱하기 15 나누기 2분의 1 하면은 0.5625가 돼서 여기 삼각형 부분이 0.56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선생님이 원래 데이터 이거를 복사를 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볼게요. 그렇죠.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연속형 데이터에 관한 그 확률 분포 있잖아요. 그 확률 분포는 아까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삼각형 이런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종형 분포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의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의 분포 이러면은 그 키의 분포가 이상하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형 분포를 이렇게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정규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정규 분포 혹은 정상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를 직방형의 그런 연속형 데이터의 확률 그래서 그걸 1로 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렇게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이렇게 종용 분포를 이루겠습니다. 종용 분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가 제일 높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이 종용 분포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가 평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이 분포는 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산 이전에 배웠죠. 분산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평균과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개인의 점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개인의 점수들이 얼마나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돼서 종형 분포의 어떤 특징을 완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분포 그러면 X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썼던 것처럼 종형 분포는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분산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제곱한 거라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여기에 스퀘어 루트 값 씌운 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은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포를 가지고서 그 성격이 결정되니까 보통 평균은 이렇게 X축의 어떤 지점을 이루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요 지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분포는 어떤 거는 이렇게 넓고요. 그죠? 어떤 거는 이렇게 좁고요. 그죠? 이런 걸로 모양과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분포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분산이 작으면
이렇게 종용 분포가 좁게 되고 분산이 크면은 종용 분포가 넓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이전에 x가 무슨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할 적에 20문제 맞출 확률은 무엇이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분포를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normal probability라고 이렇게 하면은 A와 B가, 그죠? 요 사이의 분포는 무엇이냐 그러면 요 면적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제 단점은 아까 직방형 데이터에서 면적을 구할 수 있었던 것하고 다르게 이 normal distribution은 조금 보기에 잘 그 계산하기 쉽지 않은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혹은 손으로 그 면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분포를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표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그 표를 대조해서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멀 디스트리뷰션은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의 위치와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의 넓이, 이런 것들이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용 분포가 있다고 치고, 또 혹은 이런 종용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칠 적에 이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과, 그죠? 이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이렇게 구할 적에는, 그죠? 요 경우마다 다 달라서 면적을 어디 살펴보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각 상황마다, 각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마다 면적 계산하는 그게 달라지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고안해 놓은 방법이 요런 분포와 요 평균을 말이에요. 하나로 이렇게 표준화해서 옮기는 작업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서 분포를 구합니다. 그거를 표준화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표준화하는 거를 스탠다다이제이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스탠다다이제이션. 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 평균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포든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산보다는 분산에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분포를 하면은 어떤 거든 간에 이것도 그렇고 모두 다 뭐냐면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 넓이를 1로 만든다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일단 분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무가 이렇게 무 x라는 집합의 평균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0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이 되게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요.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보시면은 요만큼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걸 유닛으로 쳐서 요 넓이를 1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개는 2, 3개는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표준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키 페이지에 보시면은 표준화 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분포가 있습니다. 이 파티큘러한 요 특별한 분포는 평균이 71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20.25인 분포예요. 그렇죠? 이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71을 0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71점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평균이 이렇게 71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71점을 0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균으로. 그죠? 그럼 그 이야기가 뭐죠? 71점이라고 있을 적에 이 71점을 무 값으로 빼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서 어떤 점수건 간에 이렇게 그죠? 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요 거리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여기 분산 값이 20.25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몇이죠? 20.25의 스퀘어 루트 값이니까 여기 쉬워서 할 텐데 스퀘어 루트 20.25 하면은 4.5입니다. 그죠? 그래서 4.5 유닛으로 몇 개 나가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71 그래서 요 점수가 내 점수가 71점일 적에 표준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약간 껄끄러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64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64점은 여기 71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6하고 7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떨어져 있는 7이라는 게 여기 4.5로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나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할게요. 몇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7 나누기 4.5 해서 그만큼 값. 선생님이 계산한 거 이렇게 볼까요? 7 나누기 4.5 하면 1.5입니다. 그죠? 1.56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마이너스 1.56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수를 표준화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점수를 표준화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4가 있어서 요걸 갖고 한 점수가 표준 점수가 몇인지 찾았는데 모든 점수를 표준화해서 다 옮기면 말이에요. 그러면 71점에 있는 거는 요게 있는 요 분포는 0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64점에 있는 건 마이너스 1.56이고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아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4.5니까 75.5 만큼 이렇게 75.5에 이렇게 있는 요 분포들은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75점 요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80점이 되는 분포는 그러면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해서 2개 갔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표준 점수로 옮기면은 이렇게 표준화된 분포 곡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이 표준화된 분포 곡선은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분포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점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럴 적에 여기에 있는 표준 점수가 2.35다. 그럼 2.35 이렇게 했을 적에 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 probability는 몇이냐? 그러면은 그거를 특정한 스탠다드 G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죠? 표준 점수 테이블을 보고서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참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를 보고 참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의 마지막에 아펜딕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아펜딕스 이렇게 보시면은 스탠다드 노멀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표준화된 점수로 이렇게 Z 스코어, G 스코어 해서 표준 점수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64점이 몇 점이었다 그랬죠? 표준 점수로는 1.56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56, 마이너스 1.5 하고 이렇게 해서 6 보시면은 0.0594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56인데 요만큼이 0.0596인가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분포가 전체를 1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0.0596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G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우리가 R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계산을 해달라고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은 P 놈 그래서 여기는 퍼센티지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티지 오브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마이너스 몇이었죠? 1.55556 뭐 그랬죠. 그죠? 이때의 값이 뭐냐? 그러면은 0.059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56 우리가 찾아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까요? 그러면은 0.0593 이렇게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94겠죠. 0.0594 마이너스 1.56 0.0594 이렇게 나온 그죠? 요 점수하고 1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요 P놈은요 percentage of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요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2점은 몇이냐? 그러면 표준 점수가 2점일 적이 몇 점이냐? 그러면은 0.97이다, 0.98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P놈하고 점수를 구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말이에요. 이게 디폴트로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 폼 보이죠? 미는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인 표준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점수 2점에서 그 2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 2점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 선생님이 아까 여기 무슨 점수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점수 구한 거에서 오른쪽 부분이 아니라 왼쪽 부분의 그 면적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죠. 그죠? 근데 요게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걸. 그래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민이 10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1. 그죠? 그래서 가령 평균이 100이에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9예요. 9일 적에 129점은 그러면은 몇 점일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여기서 109점 할까요? 109점. 그럼 몇 점? 그러면은 퍼센티지 하면 0.84%, 0.84 그래서 85%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109점이 평균이 100인 디스트리뷰션에서 9점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9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요게 G스코어 점수예요. 그죠? 1이죠. 그죠? 그러니까 P놈 해서 1을 구해달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0.8413447 0.841314447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R에서는 이렇게 표준 점수화 해서 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표준 점수화해서 그 표준 디스트리뷰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이유가 세상에 너무 많은 분포 이렇게 그죠? 분포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그래프마다 면적을 구하는 가령 여러분들 평균이 75고 분산이 25일 적에 분포 그러니까 그 면적 구하는 표 이런 표마다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모든 분포를 표준화한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분포를 구해달라.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표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떨어져 있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내 점수 개인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구하고 그거를 뭘로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점수가 의미하는 거는 모든 분포가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분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0과 1 1인 분포에 있어서의 그죠? x는 가령 표준 점수가 2다 그러면 2일 적의 probability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여기 있는 표처럼 이렇게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면은 x가 64일 적에 1.56이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죠. 그죠? 교재에서 빠졌나?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1.56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1.56 그러면 71점은 평균이 71점은 그러면 표준 점수로 하면은 몇 점일까요? 그러면 71점이 평균 무에서 빼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데 71에서 71 빼니까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71점에 해당되는 점수들은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64점에 해당되는 점수는 다 1.56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표준 점수화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래에서 말이에요. 어떤 분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포를 표준 점수화 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은 A라는 변인을 만들고 거기에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A에 넣어라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그건 아니지만 시퀀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더라?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퀀스 그러면은 시퀀스 제너레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rom to by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from 아까 여기서 1부터 to 100 그 다음에 by 1씩 증가시켜 다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퀀스의 장점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1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1씩 증가가 디폴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0.1씩 증가하겠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0.1씩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분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모든 점수를 표준 점수화 해다오 이렇게 한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스케일 이렇게 한 거를 AA, 그죠? 그 다음에 x라는 변인을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수업이 이게 아니니까. 근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서 a와 AA를 넣어다오 해서 보면은 1000개 점수가, 그죠? 500에서 그쳤어요. 너무 출력하는 건 낭비다 해서. 근데 500까지 이렇게 보시면 왼쪽 컬럼에는, 그죠? 우리가 구했던 0.1씩 증가하는 그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그 표준 점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표준 점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구해서 정할 수 있다. 어떤 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를 모두 표준 점수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이따 언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집합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얻는데 C, 그래서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켜 다오 라고 해서 A를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한 점수를 뽑아다오 그래요. 50개를 뽑아다오. 100개 했으니까 100개를 뽑아다오. 그런데 평균이, 그죠? 5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4인 그런 분포에서 점수 100개를 뽑아다오 라고 하면 이렇게 100개가 뽑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A 집합이 이렇게 뽑히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만들었을 적에 요 점수와,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점수와 여기 있는 첫 번째 요 점수가 이렇게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계속 뽑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서 A를 또 출력을 하면은 위랑 또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은 점수를 100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걸 set, see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맞춰요. 선생님이 100 했으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똑같이 100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A를 구해다오 라고 하면은 A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명령을 쓰면 나하고 똑같은 점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놈은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한 점수를 몇 개 구해다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50 이렇게 치면요, 그러면 디폴트로 미는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인 분포에서 50개를 구해다오 그것과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표준화된 디스트리뷰션에서 50개의 점수를 구해다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 그 표에 가서 그 면적 구하는 법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61 적에는 이렇게 찾아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만약에 플러스 점수일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플러스 점수는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0부터 해서 3.4까지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죠? 표준화된 분포에서의 요 넓이니까요. 그죠? 요 평균이 0이겠죠. 그죠? 그래서 0 이렇게 보면은 0일 적에 요 면적을 보면 딱 이렇게 0.5 그래서 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구하나요? 하면은 왼쪽 부분을 우선 구한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1의 보수가 되겠죠. 그죠? 1 빼기 왼쪽 부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마이너스 1.56의 오른쪽 부분은 몇인가요? 하면은 1 빼기 P놈 마이너스 1.56 하면 그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거나 여러분들 R에서요. 그래서 구하시거나 해서 P놈 그래서 마이너스 1.56 스탠다드 표준 점수는 그러면은 왼쪽은 0.059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1 보수 해서 구하면은 반대가 나오겠죠.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1 빼기로 안 하고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 넘어간 다음에 여기 선생님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P 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lower tail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true가 디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lower tail 그 다음에 요거를 true가 아니라 false로 이렇게 바꿔놓고 하면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구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G스코어가 마이너스 0.441 적에 왼쪽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은 R에서 구해보죠. 그죠? 그래서 P 왼쪽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0.44 이렇게 해서 왼쪽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P놈 0은 몇이 될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0.5가 되겠죠. 그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lower tail 해서 false 이렇게 하면은 0.6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것과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1 빼기 0.6 하면은 그죠? P놈 마이너스 0.4 하면은 0.67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R에서 말이에요.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할 수 있다는 여기 뭐 여러분들 Q는요. IQ 할 적에 그 quotient 그거의 약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R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0.1적에 면적이 0.5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Q놈 이렇게 한 다음에 0.51적에는 G 점수가 몇 점이냐 0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로 95% 0.951적에 이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64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퍼센트를 넣고 G 점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에 이렇게 있습니다.